세계적인 부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꼽았다는 행운은 타고나는 것일까?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부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지금,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대기업 창업주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가 절제절명의 순간 찾는 사람, 이서윤. 그들은 그녀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오랜 성찰과 분석 끝에 밝힌 행운의 비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집필한 책. 마음가짐을 다듬으며 원하는 것을 얻는 놀라운 가르침. 오늘은 이서윤 작가가 쓴 더 해빙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빙은 무엇일까?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해빙이죠. 우리 안에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문제의 그 단어에 집중해 보았다. 그럼 해빙이란 무언가요? 서윤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잠시의 침묵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이번에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탁자에 놓여있는 내 휴대전화였다. 이 휴대전화는 언제 사셨나요?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신상이라고 해서 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순수히 대화를 따라갔다. 그럼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살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네, 저 휴대전화, 당시 가장 비싼 신제품 아니었던가. 저걸 사면서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확 마음이 당겼다. 저것만 쓰면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연스레 좀 더 멋진 커리우먼처럼 보일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도 될까? 더 싼 걸 사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한참을 고민한 끝에 카드를 긁었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긁게 되었다. 영수증에 출력되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또다시 심란해졌다. 돈을 너무 많이 쓴 걸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후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나는 자책하곤 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일까 생각하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하고 이걸 사도 될지 망설였죠. 막상 사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는 못하셨군요. 맞습니다.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죠. 서윤이 맑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 있을 것 같긴 하다.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윤이 부드럽게 알려주었다. 홍 기자님,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이건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만한데 뭐 어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빙이 이런 느낌인, 이런 걸까요?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죠. 핸드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자 서윤이 활기차게 웃으며 대화를 건넵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기자 시절 경영인이나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는 질문에 그들은 뻔한 답을 알려주곤 했다. 운이 좋았다. 나는 시장의 기회를 잘 포착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이다.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핵심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유는 그 모두와 달랐다. 마치 나만의 구루가 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고 있었다. 내 마음을 살피며 세밀하게, 세심하게 질문을 골랐고 내가 잘 따라오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부자들이 그토록 서윤을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걸까? 자, 그럼 이런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꽤 유명하다는 식당에 자리를 잡은 뒤 나는 서윤에게 물어보았다. 아까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해빙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지금 당장 이런 해빙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주문한 티본 스테이크가 나왔다. 지글거리는 고기 위로 기름방울들이 춤추고 있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자 입에서 군침이 돌았다. 서윤이 포크와 나이프를 집으며 말을 했다. 이 스테이크의 맛과 향, 식감까지 충분히 느껴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으로요. 한 조각을 잘라서 입에 넣었다. 소금과 후추로 적당히 간이 된 고기가 입에서 부드럽게 씹혔다. 맛있네. 나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나왔다. 나는 서윤이 말한 그대로 눈을 감고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한 뒤 고기 조각을 꿀꺽 삼켰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다는 느낌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해빙의 시작으로는 훌륭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맛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먹는 행위에 빠져드는 거죠. 그게 지금을 100%로 사는 느낌이에요. 서윤이 눈을 크게 뜨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열띤 칭찬을 받자 첫 걸음마에 성공한 아기가 된 기분이었다. 뭔가 큰일을 해낸 듯 가슴이 뿌듯했다. 내친 김에 진도를 더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얼른 한 조각을 더 잘라 입에 넣은 뒤 스테이크 맛에 집중을 해봤다. 너무 맛있다. 이탈리아까지 날아와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부자가 된 것 같아.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해빙을 하는 것이 좀 낯설었다. 하지만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순간의 기쁨에 머무르며 그 느낌을 즐기는 것, 그것이 해빙 같았다.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할수록 내 감정도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서윤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궁금해졌다. 다른 사람도 해빙의 비밀을 알까? 씻고 있던 음식을 얼른 삼키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도 해빙을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 서윤이 바로 대답했다. 네, 해빙은 그들의 생활에 녹아있죠. 스스로 느껴지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태도로 굳어져 있어요. 사실 진짜 부자들은 해빙을 삶의 일부처럼 실천하고 있답니다. 진짜 부자라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죠. 그녀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짜 부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해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이 부를 형성한 과정을 봐도 해빙은 분명 불어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부자들도 돈을 기쁘게 쓴다는 말씀이시죠? 부자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이러한 있음을 느끼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홍 기자님, 에너지와 물질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했다. 에너지와 물질이라니. 물리학 시간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혼란스러워하는 내 표정을 보고 서윤이 눈을 찡긋하며 힌트를 주었다. 우리의 감정은 대표적인 에너지 중 하나예요. 그리고 물질 중 하나는 돈이겠죠.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려고 나는 애써 보았다. 그렇다면 물질이 먼저인지 에너지가 먼저인지 고민을 하게 됐고, 자, 돈이 있으면 누구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쓰는 것도 즐겁게 느껴질 거고요. 하지만 서유는 고개를 저었고 다 괜찮다는 듯 따뜻한 표정이었다. 그러면 에너지가 물질보다 우선이라는 거네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니.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원인과 결과. 눈에 보이는 사실에 속지 말고 진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오죠. 서윤과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씩 대답하며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아하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했다. 한참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서윤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써서 내가 스스로 답을 깨닫도록 이끌어준 것이었다.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해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을 해서 부자가 된 거네요. 돈이 있다는 걸 기뻐하면 더 큰 돈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겠네요. 센스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이래서 즐거워요.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쓰면서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정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기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이 없어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죠.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게도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죠.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고, 가짜 부자는 내일만을 살죠.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지만, 반대로 가짜 부자에겐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빙의 중요한 또 한 가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빙을 할수록 제 감정도 바뀌어 갔죠. 이전에는 월급이 들어온 것을 봐도 늘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돈을 쓸 때는 늘 죄를 짓는 것 같았고,
그런데 이제 작은 것을 사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돈이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는 걸 예전에는 왜 미처 몰랐던 걸까요? 해빙의 비밀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해빙을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 원리가 궁금해졌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 골똘한 표정을 지었다.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듯 했다. 몇 초가 지난 뒤 그녀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빛나는 눈빛이었다. 홍 기자님과 인공지능이 여기 나란히 있다고 보죠. 둘이 동시에 쇼핑을 한다고 비교를 해보면 인터넷 검색을 하고 무엇을 살지 결정하고 구매까지 마쳤다면 이 과정에서 부자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은 누구일까요? 홍 기자님일까요? 아니면 AI일까요? 물건을 사는 과정을 통해 부자가 되는 쪽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르게 이해하셨어요. TV에서 본 바둑 경기가 기억이 났다. 사람과 AI가 맞붙은 그 경기에서 모두가 프로기사의 승리를 예측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AI의 압승이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살피며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AI를 이기기는 쉽지 않았다. 경기가 끝나자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말들만 떠들어댔다. 앞으로 AI가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고 부는 특별한 일부에게 몰릴 것입니다. 모두 우울하고 두려운 예측뿐이었다. 이기는 쪽은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어요. 남은 돈이 얼마인지 갖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검토한 뒤에 가장 필요한 물건을 최저가에 사겠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 거예요. 반대로 사람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잖아요. 완벽하게 판단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은 서윤이 낭낭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셨습니다. 제대로 답을 못한 것 같은데 키워드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효율적인 소비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최저가에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감정입니다. 네?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서윤이 얘기를 이어갔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다. 게다가 감정 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부를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 수는 있어요. 한 번에 이해는 할 수 없었다. 감정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니 확인하듯 다시 물어보았다. 정말인가요? 다시 한번 강조하듯 서윤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 왔죠.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부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결국은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고 그 답이 바로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고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본인만의 편안함과 감정을 잘 추스려서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최영규 TV였습니다.